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정말 외로워. 평생 수천 명을 살렸지만 정작 여보는 살리지 못했어. 여보, 미안해. 보고 싶어. 새벽 6시 서울 변두리의 한 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3세 박준서 할아버지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낡은 작업복, 손에는 커다란 마대자루.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굽혀 골판지 박스를 주었습니다. 허리가 삐걱거렸지만 할아버지는 묵묵히 폐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던 한 중년 여성이 할아버지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나이에 폐지를 주우시다니. 불쌍하네. 여성은 동정 어린 시선을 던지고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30분 후 할아버지는 마대자루를 끌고 동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어머, 또 저 할아버지네. 편의점에서 나온 30대 여성, 이수연 씨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민준아, 저리가 지저분해. 8살 아들 민준이를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는 왜 폐지를 주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돈이 없으셔서 그런 거야. 불쌍한 분이시니까 쳐다보지 마. 이수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오전 10시 동네 부동산 중개소 앞. 할아버지가 폐지 수레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개소 안에서 45세 정태수 씨가 손님과 이야기하다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양반 또 지나가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폐지만 주우시는데 얼마나 벌까? 손님이 물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도 안 될걸요? 고생스럽게 사시는 거죠. 정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동네 이미지 안 좋아져요. 저런 분이 돌아다니시면. 두 사람은 할아버지를 구경하듯 바라보다가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2시 동네 슈퍼 앞. 할아버지가 수레를 세우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슈퍼 주인 최영의 할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 점심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영의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김밥 좀 쌌어요. 드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파실 물건인데. 아니에요. 그냥 남은 재료로 만든 거예요. 버릴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김밥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폐지 주우시는 게 힘드시죠?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좀...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최영의 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참 불쌍한 분이야. 저 나이에 폐지를 주우시다니.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김밥을 받아들고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닐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 할아버지는 조용히 김밥을 먹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저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겠지. 할아버지의 눈가에 잠깐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슬퍼하지 말자. 나는 괜찮아. 할아버지는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수레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오후 4시 초등학교 앞.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학교 담벼락 옆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저기 폐지 줍는 할아버지다. 한 아이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징그러워, 가까이 가지 마.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피해 멀리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만은 달랐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 할아버지,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단다. 고마워.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거기서 뭐해? 빨리 와. 멀리서 엄마 이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봐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민준이는 손을 흔들며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작은 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그날도 할아버지는 저녁 6시까지 폐지를 주었습니다. 수레에는 골판지와 신문지, 페트병이 가득 쌓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네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박 선생님. 고물상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오늘 것은 8,000원 드릴게요. 주인은 폐지를 확인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받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는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보던 노을이네. 10년 전 돌아가신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닦아냈습니다. 울지 말자. 나는 강해야 해. 할아버지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작은 단칸방으로. 방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낡은 옷을 벗고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몇 개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 하나를 넣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할아버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 이게 내 인생이야. 이제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할아버지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과 찍은 사진. 서울대병원 외과 박준서라고 쓰인 명찰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지. 하루에 수술을 몇 건씩 했었는데. 다른 사진도 꺼냈습니다. 원장실에서 찍은 사진.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원장 박준서.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믿을까? 할아버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폐지를 줍고,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고, 혼자 밥을 먹고,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검소하게, 조용하게,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몰랐습니다. 내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박준서 할아버지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역시 새벽 6시였습니다. 박준서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좋아, 오늘도 시작이야. 할아버지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박준서, 오늘도 건강하게 움직이자. 몸을 움직여야 살아. 할아버지는 마대자루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좋다. 이 공기, 이 느낌. 걸으면서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루틴을 따랐습니다. 먼저 팔을 크게 돌렸습니다. 어깨 운동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허리를 좌우로 돌렸습니다. 5, 6, 7, 8. 폐지를 줍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운동이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분리수거장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굽혀 골판지를 주었습니다. 허리가 좀 뻐근한데. 괜찮아, 괜찮아. 폐지를 주우며 할아버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서울대병원 외과 수술실. 젊은 박준서 의사가 집도의로 서 있었습니다. 메스. 간호사가 메스를 건넸습니다. 박준서는 정확하고 빠르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환자의 심장이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혈압 체크, 120에 80, 안정적입니다, 선생님. 좋아, 계속 진행한다. 박준서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봉합 시작한다. 네, 선생님.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완료. 수고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심장외과에서 박 선생님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젊은 전공의가 감탄했습니다. 박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한 거야. 수술실을 나온 박준서는 환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 살았나요?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의사가 된 이유야. 사람을 살리는 것.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두 번째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중년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조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성은 할아버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저 폐지 줍는 할아버지네. 할아버지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남성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보거나 지저분하게 보지. 하지만 괜찮아. 다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서울대병원 원장실. 박준서는 원장 임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병원 이사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서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의사들과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박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박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박준서는 피곤했습니다. 여보, 힘들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괜찮아. 이게 내 일이니까. 당신은 정말 대단해. 평생 환자들만 생각하고 살았잖아.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은퇴하면 우리 조용히 살자. 시골에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좋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두 사람은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했었는데. 당신이 먼저 가버렸잖아. 10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준서는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돼. 울면 안 돼. 나는 강해야 해. 오전 10시 할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옆 벤치에 다른 노인 2명이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너무 비싸. 맞아. 나 지난달에 병원 갔다가 30만 원 나왔어. 세상에. 우리 같은 노인들은 어떻게 살라고. 할아버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사였을 때 가난한 환자들 진료비 깎아줬었는데. 다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외래 진료실. 한 노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저는 돈이 없어서.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준서는 차트를 보았습니다. 심장 판막 질환. 수술하지 않으면 6개월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할아버지, 수술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돈이. 박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에 말씀드려서 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요하죠. 박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노인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노인은 박준서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정말 부처님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의사일 뿐입니다. 박준서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 할아버지는 다시 폐지를 주우러 갔습니다. 오후 1시, 동네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식당 주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아, 네. 아직이요. 들어오세요.
제가 국밥 한 그릇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돈을 낼게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할아버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이에 폐지를 주우시다니. 자식들은 뭐 하는 걸까? 하지만 주인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식이 미국에서 의사로 성공해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일부러 자식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 나 혼자 괜찮아. 국밥을 다 먹고 나온 할아버지는 다시 수레를 끌었습니다. 오후 3시 주택가 골목길. 할아버지는 한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대문 앞에 큰 골판지 박스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박스를 들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 폐지 줍는 할아버지 또 왔어. 그래, 빨리 박스 가져가시라고 해. 할아버지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박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냥 폐지 줍는 할아버지일 뿐이지. 그때 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학회 발표장. 박준서는 수백 명의 의사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외과 최소 침습 수술의 새로운 접근법. 박준서의 발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교수님, 정말 훌륭한 연구입니다. 이 기법은 심장외과의 역사를 바꿀 것 같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박준서에게 몰려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박준서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의사들입니다. 제가 가르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박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가야.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5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렀습니다. 동네 교회 앞이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폐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는데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아, 박 선생님 오셨어요? 네, 목사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깐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들어오세요. 목사님은 할아버지를 교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혼자 사시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끔은요.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목사님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과거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고 나온 할아버지는 다시 수레를 끌었습니다. 저녁 6시 고물상. 오늘은 9,000원이네요,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가 갔어. 나는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곧 닦아냈습니다. 내일도 또 힘내야지. 할아버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단칸방.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혼자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가난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무시당하지만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박준서 할아버지의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나가고, 저녁 6시에 고물상에 가서 돈을 받고, 혼자 집에 돌아와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잠드는 것.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아내와 찍은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예뻤지. 할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는 부부. 민수야, 네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아들이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여성과 결혼한 아들. 그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지.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앨범을 덮고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전화할까? 아니야. 민수는 바쁠 거야.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통화한 게 언제였을까요?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아들이 먼저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병원 일이 바빠서. 그래, 알아. 바쁘면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괜찮아. 아버지, 돈은 충분하세요? 제가 보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충분해. 그래도, 민수야, 너는 네 가족 챙겨. 아버지는 정말 괜찮아. 통화는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리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나를 걱정하지만 바쁘니까 이해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가족과 함께 있었는데.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할아버지가 아직 병원 원장이었을 때, 일요일 오후 집에서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거의 됐어요. 알았어.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국 유학 가도 될까요? 미국? 왜? 거기 심장외과 프로그램이 정말 좋대요.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가거라.
많이 배워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수는 기뻤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자, 먹자. 맛있겠다.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앉아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냄비 하나, 그릇 하나.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중년이었을 때, 노년이었을 때,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정말 외로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들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최고의 치료. 하지만 암은 무자비했습니다. 6개월 후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서 미안해. 아니야, 미안할 것 없어.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남겨서 걱정이야. 괜찮아. 나는 괜찮아. 민수한테 잘 부탁해, 그럴게. 걱정하지 마,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혼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화려했던 과거, 원장이었던 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지금은 그냥 폐지 줍는 할아버지일 뿐인데.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 어김없이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주우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벽을 잡고 버텼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잠시 쉬고 다시 폐지를 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전 10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다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노인도 인사했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햇살이 따뜻해요. 두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옆 노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은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주 연락하세요? 아니요, 바쁘니까요. 그렇군요. 저도 딸이 부산에 있는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그러시군요. 외롭죠? 옆 노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외롭습니다. 저도요. 우리 나이엔 다들 외로운 것 같아요. 두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공유하는 사람들.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외로운 노인들이 많구나. 그때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래도 건강해. 움직일 수 있어. 폐지를 주우면서 운동도 하고. 이것도 축복이야. 불평하지 말자. 감사하자. 할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할아버지도요. 할아버지는 다시 수레를 끌었습니다. 이번에는 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오후 2시,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최영희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만요. 네, 할머니. 이거 좀 드세요. 할머니는 사과 몇 개를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가게에서 파는 거 하나 빼먹은 거예요. 그냥 드세요.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혹시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최영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끔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혹시 교회라도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거기 가면 친구들도 사귀고. 고맙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할아버지는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사과를 들고 걸으며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보지만 동시에 걱정도 해주는구나. 세상이 완전히 차가운 건 아니야. 저녁 6시 고물상에서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0,000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받았네. 할아버지는 돈을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저금통에는 지폐와 동전이 가득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교회에 헌금하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의사였을 때 환자들을 도왔지. 지금은 폐지를 주어서 번 돈으로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 있어.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야. 할아버지는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잠들기 전 할아버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외롭지만 저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몰랐습니다. 내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 박준서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좋아,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하자. 할아버지는 작업복을 입고 마대자루를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첫 번째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할아버지는 동네 초등학교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한 아이가 인사했습니다. 바로 김민준이었습니다. 오, 민준아, 안녕.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폐지 주우세요? 그럼 할아버지는 매일 이렇게 운동하는 거란다. 운동이요? 그래, 몸을 움직이면 건강해지거든. 와, 멋있다. 민준이는 순수하게 감탄했습니다. 민준아, 빨리 와. 늦겠어. 멀리서 엄마 이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민준이는 손을 흔들며 횡단보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참 착한 아이야.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끼익.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둔탁한 충돌음. 으악. 아이의 비명.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민준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급정거해 있었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애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운전자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이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수레를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민준이는 횡단보도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정신 차려. 이수연은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안 돼요.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지금 함부로 움직이면 더 위험합니다. 할아버지는 재빨리 민준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일 났네. 119 불렀어요? 지금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민준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경동맥에 손가락을 대었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맥박은 있습니다. 약 분당 90회.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얕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있습니다. 기도는 확보되어 있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머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두피 열상이었습니다. 출혈이 있었지만 두개골 골절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혈 부위를 압박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민준이의 머리 상처에 대고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들, 괜찮은 거예요? 이수연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119가 올 때까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침착함에 놀랐습니다. 저 할아버지,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전문가처럼 행동하시네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팔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좌측 상완골의 골절 의심. 하지만 개방성 골절은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복부는 외상 없음. 뇌출혈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수연은 할아버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세요? 5분 후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팔세나마, 차량 충돌로 인한 외상입니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의식은 없고 맥박은 분당 90회, 호흡은 얕지만 규칙적입니다. 기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피 열상으로 출혈이 있어 압박지혈 중이고 좌측 상완골 골절이 의심됩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복부 외상은 없고 뇌출혈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머리 외상이 있으니
경추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의료인이십니까? 한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조금 일했습니다. 조금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하시다니. 구급대원은 감탄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덕분에 초기 처치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재빨리 민준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경추 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어머니, 같이 타시죠. 네, 네. 이수연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기 직전 이수연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무사하길 바랍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둘러쌌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셨어요? 혹시 의사셨어요? 사람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조금 배운 게 있어서. 조금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동네 슈퍼주인 최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사실 의사셨죠?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레로 돌아가 폐지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숨기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보통 사람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환자를 봤어. 그 느낌.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구나. 할아버지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하지만 아직도 정확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상처를 평가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그 손. 나는 아직도 의사야.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퇴했어도, 폐지를 주어도, 가운을 벗었어도 자신은 여전히 의사라는 것을. 한편 서울대병원 응급실. 민준이가 실려왔습니다. 8세 남아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바이탈 사인은 맥박 90, 혈압 100에 60, 호흡수 20입니다. 좋아, 즉시 CT 찍자. 그리고 정형외과 협진 요청. 의사들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초기 처치는 누가 했습니까? 현장에 계신 어떤 할아버지가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요? 네, 그런데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경추 보호 지시하시고, 출혈 압박하시고, 바이탈 사인도 정확하게 평가하셨어요. 젊은 의사는 놀랐습니다. 대단하네요. 혹시 그분 성함은? 박준서라고 하시던데요. 박준서? 젊은 의사는 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박준서.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하지만 지금은 환자 치료가 급했습니다. 의사는 민준이의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두개골 골절은 없습니다. 경미한 뇌진탕과 두피 열상입니다. 좌측 상완골 골절도 확인됐고요. 수술 필요합니까? 아니요. 비수술적 치료로 가능합니다. 깁스하면 됩니다.
의사들은 안도했습니다. 현장에서 초기 처치를 잘해주신 덕분에 더 큰 손상을 막았네요. 정말 그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궁금하네요. 병원에서 민준이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수연은 아들 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할아버지, 우리 아들을 구해주셨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셨을까? 평소에는 폐지만 주우시는데. 이수연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는 그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큰일 날 뻔했대. 민준이가 차에 치였는데 폐지 줍는 박 할아버지가 구했대. 헐, 진짜? 그 할아버지가? 응. 의사처럼 정확하게 응급처치하셨대. 설마 그 할아버지 진짜 의사셨던 거 아냐?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는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 계란 하나.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었어.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도왔어.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느낌 그리웠어. 다음 날 오전, 박준서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동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 박 할아버지.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정말 대단하셨다면서요? 아,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민준이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다행히 아이가 괜찮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대답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쌍한 폐지 줍는 할아버지로 보던 시선이 오늘은 뭔가 있는 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할아버지는 동네 슈퍼 앞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최영의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실례지만 혹시 정말 의사셨어요? 최영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평범한 분이 아니시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한 승용차가 슈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3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 이수연의 남동생, 이준호였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혹시 어제 우리 조카 민준이를 구해주신 분이세요? 아, 네. 그 아이 괜찮습니까? 네. 병원에서 안정을 찾았어요.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누나가 꼭 한번 뵙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요. 병원에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발요, 할아버지. 그냥 잠깐만이라도요. 준호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후 서울대병원. 할아버지는 준호를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할아버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이야, 이 병원. 30년 동안 일했던 곳.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던 곳. 원장으로 재직했던 곳.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민준이의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왼팔에 깁스를 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으니? 네.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가 잘 도와주셔서 다 나을 수 있대요. 이수연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들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정작 제 아들을 구해주신 분이 할아버지셨어요. 괜찮습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다가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선생님?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준서 선생님이시잖아요. 할아버지도 그 의사를 알아보았습니다. 민호야, 강민호.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강민호 과장은 달려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5년 전에 퇴직하시고 연락이 끊겨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선생님, 강민호는 감격했습니다. 이수연과 준호는 그 광경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우리 할아버지를 아세요? 이수연이 물었습니다. 강민호 과장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세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신데요. 폐지를?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은 박준서 선생님이십니다. 서울대병원 외과 원장 출신이시고 대한민국 심장외과에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네. 이수연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선생님은 3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살리셨어요. 심장외과에서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선생님 제자입니다. 선생님한테 배운 덕분에 지금 외과 과장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민호야, 그건 다 옛날 일이야.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세우신 수술 기법은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선생님 논문은 아직도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강민호는 병실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 교수님, 빨리 오세요. 복도에 있던 다른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박준서 선생님이 여기 계세요. 뭐? 박준서 선생님? 의사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보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의사들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들 잘 지냈니?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어디 사세요?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민호가 대신 말했습니다. 이분이 폐지를 주우신다고. 네? 폐지를요? 의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연금도 있으실 텐데. 나는 그냥 몸을 움직이고 싶어서.
건강을 위해서. 할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검소하게 살고 싶었어. 화려한 삶은 이제 필요 없어. 의사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연락은 주셨어야죠. 미안하다,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그때 한 젊은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응급수술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네, 심장 관상동맥 응급 환자입니다. 즉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위중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강민호는 차트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네. 할아버지가 차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좌주관상동맥 완전 폐쇄. 측부순환도 부족하고. 네, 선생님. 수술 시간도 촉박하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강민호는 긴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들어가서 도와줄까? 네. 선생님이요? 응. 이런 케이스는 내가 많이 해봤어. 도와줄 수 있어. 강민호는 감격했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그래, 환자가 위급하잖아. 빨리 가자. 할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의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잠깐 일하고 올게. 네, 할아버지. 화이팅. 민준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할아버지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구부정하던 허리가 펴졌습니다. 느렸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5년 만이야. 5년 만에 다시 수술실에 들어가는구나. 할아버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할아버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박준서, 너는 아직도 의사야? 할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오셨습니다. 수술팀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환자를 보았습니다. 60대 남성. 의식이 없었습니다. 시작하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5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할아버지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메스를 잡고 절개하고 혈관을 찾고 봉합하는 그 손.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강민호는 감탄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봉합 완료. 수술 성공.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술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5년 만에 하시는 거라고는 믿을 수 없어요. 의사들은 감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갑을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이 느낌 좋구나. 한편 병실에서 이수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원장님이셨다고? 준호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 우리 정말 큰 실수했어. 저 할아버지를 폐지 줍는다고 무시했잖아. 나 민준이한테 저 할아버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 지저분하다고. 이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그래, 엄마가 잘못 봤어. 정말 잘못 봤어. 그날 저녁 수술을 마친 할아버지는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병원에 오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아니야, 민호야. 나는 이제 은퇴했어. 하지만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어. 조용하고 검소하게.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수술은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선생님. 하지만 이제 나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로 돌아갈 거야. 할아버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다시 사람을 살렸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다음 날 아침,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수연이 병원에서 돌아와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박할아버지가 서울대병원 원장 출신이래요. 뭐,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네, 제가 직접 봤어요. 병원 의사들이 할아버지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하더라고요. 동네 슈퍼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분을 무시했잖아. 맞아. 나 지난주에 할아버지 보고 지저분하다고 피했는데. 부동산 중개소 정태수 씨도 창밖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라고? 그럼 나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었잖아. 정태수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동네 이미지 안 좋아진다고 했었는데. 오전 10시, 박준서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최영의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어제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 그냥 옛날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원장님이셨으면 돈도 많으실 텐데.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길을 걷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피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러지? 동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으려는데 한 무리의 노인들이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랑 같이 앉으시죠. 아, 네. 할아버지는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30년 동안 의사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다르시네요. 노인들은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수천 명을 살리셨잖아요. 그건 제 직업이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폐지를 주우세요? 돈이 부족하신 건 아니시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몸을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의사니까 잘 알죠. 노년에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럼 헬스장 가시면 되잖아요. 헬스장보다 폐지 줍는 게 더 의미 있습니다. 왜요? 버려진 것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잖아요. 환경도 보호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의사였을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을 많이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난한 환자들도 무료로 치료했죠. 네.
지금 제가 폐지를 주어서 번 돈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00원 정도? 하지만 그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노인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교회에 헌금도 하고 가끔 길에서 배고픈 사람 보면 밥도 사주고요. 선생님, 제게는 이게 더 의미 있는 삶입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노인들은 감동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목사님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소식 들었습니다. 아, 목사님. 선생님께서 그런 분이셨다니. 저도 몰랐네요. 숨기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과거는 과거니까요. 목사님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교회에서 무료 의료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료 의료 봉사요? 네, 동네에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도와드리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목사님은 기뻤습니다. 한편 서울대병원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과장이 병원 이사회를 찾아갔습니다. 이사장님, 박준서 선생님을 다시 모셔야 합니다. 박준서 선생님? 5년 전에 퇴직하신 분? 네, 어제 선생님이 응급수술에 참여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강민호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의 실력은 여전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노련해지셨어요. 하지만 연세가 이미 73세인데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선생님은 젊은 의사들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세요. 이사장은 고민했습니다. 알겠네, 한번 박 선생님을 만나보지.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이수연과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팔에는 아직 깁스가 있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많이 좋아졌구나. 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수연이 음식을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제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이것도 모자라요. 이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평소에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민준이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이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수연 씨, 고개 드세요.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지금 깨달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민준이는 처음부터 저한테 친절했어요. 좋은 아들 두셨어요.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민준이 좋아한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순간 정말 오래간만이야. 다음 날 동네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 알고 보니 전설의 외과 의사. 기사는 박준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 30년간 서울대병원 외과 의사.
심장외과 권위자로 수천 명의 생명 구함. 15년간 서울대병원 외과 원장 역임. 5년 전 정년퇴직 후 조용히 은둔. 현재 폐지를 주우며 검소하게 생활. 폐지 수입으로 불우이웃 돕기. 기사를 읽은 동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셨다니. 우리가 정말 신뢰를 많이 했어. 부동산 중개소 정태수 씨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태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무시했습니다. 동네 이미지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정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태수 씨, 고개 드세요. 저도 폐지를 주우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대병원 이사장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사장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사장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명예 고문이라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선생님의 경험과 실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젊은 의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무료 진료 시간을 주십시오.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다시 병원에 나가기로 했어. 하지만 폐지 줍는 것도 계속할 거야.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해주거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나를 이해해줘.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보름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숨기려고 했던 과거가 오히려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주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준서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주민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할아버지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폐지 주우세요? 네, 운동 삼아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부지런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를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어르신으로 보았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최영희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할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이거 좀 드세요. 할머니는 김밥 한 줄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맨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선생님은 우리 동네의 자랑이세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 교회에서 무료 진료하신다면서요? 네, 목사님께서 부탁하셔서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병원 가기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쁩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할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옆에 다른 노인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노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원장님까지 하셨으면 돈도 많으실 텐데,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많은 걸 가졌습니다. 좋은 직업, 높은 지위, 넉넉한 수입. 네. 하지만 10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노인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수천 명을 살렸지만 정작 제 아내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 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할아버지는 노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남을 돕는 것. 그게 제게는 더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주우시는 거군요. 네.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지키고, 번 돈으로 남을 돕고, 환경도 보호하고, 일석삼조죠. 노인들은 감동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명예고문으로 병원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할아버지. 지나가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모두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할아버지는 일일이 답례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셨습니다. 강민호 과장이 반겼습니다. 오늘은 어떤 케이스를 준비했나? 네, 선생님. 복잡한 심장 판막 질환 환자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케이스를 발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세히 듣고 조언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통적인 접근법보다 최소 침습 수술이 더 적합합니다. 어떻게요? 환자 나이가 75세입니다. 회복 시간이 중요하죠. 최소 침습으로 하면 출혈도 적고 회복도 빠릅니다. 젊은 의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교과서에는 없는 실전 노하우네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의학은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회의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무료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선생님, 가슴이 자주 아파요. 근데 병원비가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무료입니다. 할아버지는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정맥이 있으시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도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약 잘 드시고요.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20명의 환자를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모두 가난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강민호 과장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내가 보람을 느낀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돈도 안 받으시고. 민호야, 의사가 된 이유가 뭐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 그게 우리의 본질이야. 돈은 부수적인 거고.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녁 6시, 할아버지는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앞에서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셨어요? 네, 목사님. 다음 주 무료 진료 준비는 다 됐어요. 벌써 50명이 신청했대요. 그렇군요. 잘 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축복이에요.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목사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평생 남을 도우셨어요. 존경스럽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수연이 만들어준 반찬들이 냉장고에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엄마가 너무 많이 가져다 주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먹다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아, 그게.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폐지를 주우신다는 걸. 아들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그만하세요. 민수야, 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나는 폐지 줍는 게 좋아. 운동도 되고 의미도 있고.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이 필요 없어. 연금도 있고. 그래도 아버지가 폐지를 주우시는 게. 민수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정말요? 그래. 병원에서도 일하고, 무료 진료도 하고, 동네 사람들도 친해지고. 아버지는 지금이 좋아.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니 다행이에요. 고마워, 민수야. 너도 건강하게 지내고. 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이해해주는구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전화했어. 걱정하더라.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해줬어. 여보, 나 요즘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나를 이해해주고, 병원에서도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야.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할아버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폐지를 줍다가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아, 학교 가니? 네. 할아버지, 오늘도 폐지 주우세요? 그럼 할아버지는 매일 운동하는 거야.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제가 썼어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준이는 뛰어서 학교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린아이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커서 할아버지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준 올림.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폐지를 주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가난해 보였지만 마음은 부유했습니다. 늙어 보였지만 영혼은 젊었습니다. 박준서 할아버지, 73세의 전설적인 외과 의사. 지금은 폐지를 줍는 평범한 할아버지.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사람. 동네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진짜 존경은 지위가 아니라 인품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준서 할아버지는 이제 74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활기찼습니다. 새벽 6시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좋아, 오늘도 시작이야. 작업복을 입고 마대자루를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동네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옆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박준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깨끗한 동네 만들기.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줬다던데.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태수 씨였습니다. 정태수 씨, 이른 아침에 웬일이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폐지 줍기를 배우고 싶어서요. 정태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운동도 되고 좋은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기뻤습니다. 좋습니다. 함께하죠. 두 사람은 함께 폐지를 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1년 전에 선생님을 무시했던 거 정말 부끄러워요.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다 지난 일입니다. 아니에요.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정태수는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진짜 가치는 안에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정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태수 씨도 충분히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변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전 10시, 동네 교회. 오늘은 원래 무료 진료의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80대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숨쉬기가 힘들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달 전부터요. 박준서 할아버지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부전 증상이 있으시네요. 큰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서울대병원에 연락드릴게요. 비용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럴 수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30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모두 가난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주셔서. 선생님 덕분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건강해지셨어요. 목사님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겸손함, 검소함, 남을 돕는 마음. 선생님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산 것뿐입니다. 오후 3시 서울대병원. 할아버지는 젊은 의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의 마음도 치료해야 합니다. 젊은 의사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실력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깨달았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건 실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한 젊은 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실력과 마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력 없이는 환자를 살릴 수 없고, 마음 없이는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강민호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 학회가 있는데 발표 좀 해주시겠습니까? 학회? 나는 이미 은퇴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주제로? 의사의 본질이라는 주제입니다. 선생님만큼 적합한 분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녁 6시, 할아버지는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이수연과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할아버지한테 줄 게 있어요. 민준이는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가운을 입은 할아버지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영웅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그래? 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원장님이셨지만 폐지를 주우며 검소하게 사신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신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할아버지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이수연도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손에는 음식이 든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 맨날 이러시면. 선생님 덕분에 제 아들이 살았어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이수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이 만든 따뜻한 반찬들, 민준이가 그린 그림,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모든 것이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냈어. 민준이가 그림을 그려줬어. 나를 영웅이라고.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나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 그게 행복이더라.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 하지만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해. 더 많은 젊은 의사들을 가르쳐야 해.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해.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나중에 만나면 자랑할게.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지. 다음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회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준서 선생님 감사 행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리 오세요. 주민들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동네 이장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동네를 위해 해주신 일들. 이장은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매일 아침 폐지를 주우며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고, 원래 무료 진료로 가난한 어르신들을 치료해 주셨고, 젊은 사람들에게 검소함과 겸손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장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최영의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겸손하게 사시고, 돈이 많지만 검소하게 사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남을 도우시는 모습.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통해 배웠어요. 진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민준이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꽃을 받으며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주민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주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하지만 꽃다발과 감사 카드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폐지를 주운 지 6년이 되었다. 73세에 시작해서 이제 74세가 되었다. 처음에는 외로웠다.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보거나 무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고 존경한다. 나는 깨달았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진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진짜 존경은 지위가 아니라 인품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30년 동안 의사로 살았다.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 원장까지 했다.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폐지를 주우며 건강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것이 진짜 삶이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지만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해.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박준서. 할아버지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사람들을 만나러, 의미 있는 하루를 살러.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표정으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하지만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 2027년 봄, 따뜻한 햇살이 내리쏟는 날이었습니다. 박준서 할아버지는 이제 77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허리가 예전 같지 않네.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동네는 이제 박준서 선생님의 동네로 불렸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하고 서로 돕는 동네. 할아버지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오전 10시, 동네 교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박준서 의료봉사센터 개소식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할아버지가 모은 돈과 주민들의 기부금으로 만든 센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였습니다. 박 선생님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반겼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개소식이네요.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네 꿈만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로 지어진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건물. 안에는 진료실, 약국, 대기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매일 여기서 진료하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수연과 민준이도 왔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11살이 되어 훌쩍 컸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진료소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민준아.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개소식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이장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박준서 선생님께서 3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모은 성금,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이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장은 감격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의 가난한 어르신들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의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여러분과 함께 살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높은 지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 화려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주민들은 숙연히 들었습니다. 이 센터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사랑의 결실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할아버지는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매일 일하게 되는구나.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85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근데 병원비가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무료입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진료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시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도 살 수 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약 잘 드시고요.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40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모두 가난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왜 여기? 아버지 개소식에 참석하려고 미국에서 왔어요. 민수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폐지를 주우신다고 했을 때 처음엔 걱정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민수 며느리. 아버지, 이제 저희랑 미국에 가시는 건 어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동네에 내가 할 일이 있어. 센터도 생겼고, 진료할 환자들도 많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 내 삶이 있어. 의미가 있어. 민수는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행복하신 게 중요하죠. 고마워, 민수야. 3일 후, 민수는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포옹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너도 잘 지내라.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 민수가 떠나고 할아버지는 혼자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족이었습니다. 센터가 집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새벽에는 폐지를 주우고, 오전에는 센터에서 진료하고, 오후에는 병원에서 젊은 의사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할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아,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저 결정했어요. 뭘? 저 커서 의사 될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 넌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남긴 유산 이거구나. 건물도, 돈도, 명예도 아니야. 이 아이의 마음. 이게 진짜 유산이야.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7년 9월 15일. 오늘 민준이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다.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진짜 유산은 무엇인가? 돈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다. 민준이처럼 남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 동네 사람들처럼 서로 배려하는 마음. 젊은 의사들처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 유산이다. 나는 77년을 살았다. 그중 30년은 의사로 살았고 6년은 폐지를 주우며 살았다. 둘 다 의미 있었다. 하지만 후자가 더 행복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를 깨달았으니까. 진짜 행복을 느꼈으니까. 여보,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해. 더 많은 마음을 변화시켜야 해.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갈 때는 자랑스럽게 갈게.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고. 박준서. 할아버지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아직 갈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으며 폐지를 주웠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할아버지를 비쳤습니다. 할아버지는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 이 평화, 이게 행복이야. 멀리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77세의 할아버지. 폐지를 주우는 할아버지. 하지만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사람. 진정한 가치를 보여준 사람. 박준서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남길 유산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환자를 치료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것이 나의 대답입니다. 햇살 속에서 할아버지는 걸어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 박준서 할아버지.